내 애미는 뭐 하길래 이가 이 꼴이냐? 내가 여기서 가정교육 운운해야겠어? 제대로 안 해? 새벽 5시 훈련장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엎드린 이수연의 팔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7살의 그녀는 이미 100개가 넘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땀방울이 턱끝에서 떨어져 바닥에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수연의 어깨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팔뚝 근육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나, 둘, 셋. 최수정 상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34살의 그녀는 키가 16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거대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언제나 일직선으로 담은 입술이 그녀의 차가운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수정은 마치 얼음 덩어리 같은 표정으로 수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혐오도 아닌 무언가 깊은 상처에서 우러나오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사실 최수정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소대장으로 있을 때 작전 중 판단 실수로 후임 한 명이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녀는 징계를 받았고 그 후로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만이 군인의 덕목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신념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내 부모는 널 이렇게밖에 못 키웠냐? 차라리 안 낳는 게 나았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서 동기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수연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를 꽉 물고 묵묵히 팔굽혀펴기를 계속했습니다. 수연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것은 그녀가 10살 때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딸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그 단단하고 따뜻했던 손길을 수연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엄마는 언제나 차갑기만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아빠 없이도 아이를 단단하게 키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이수연, 정신 차려. 최수정의 고함에 수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팔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엄마를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수연은 더욱 단단히 이를 물었습니다. 이제 그 딸은 엄마의 이름조차 숨긴 채 지옥 같은 훈련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수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20명의 동기들이 모두 수연의 침상 주변을 비우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좁은 생활관에서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어야 할 공간인데 수연의 주변만큼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쳐진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침상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동기들의 시선이 한순간 자신에게 향했다가 재빨리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는 척했고 누군가는 급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야, 저기서 부정 탄다더라. 가까이 가지 마. 동기 중 하나가 다른 후보생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부정이 탄다는 말, 즉 운이 나빠진다는 뜻이었죠.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은 박소영이었습니다. 25살의 그녀는 평소 동기들 사이에서 언니 역할을 하며 인기가 많았습니다. 긴 생머리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지금은 그 미소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 때문에 우리까지 찍히는 거 아냐? 맞아, 상사님이 얼마나 미워하는데. 진짜 조심해야겠어. 우리가 피해볼 필요는 없잖아. 후보생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생활관에서는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연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보내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편지를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등 뒤에서 따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갑자기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침상 맨 끝에 앉아 있던 동기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기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자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의미였습니다. 비록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 작은 관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면을 하러 간 수연에게 일어난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얼음물이 쏟아졌습니다. 으악! 수연의 비명이 세면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음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찬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시에 불이 꺼졌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박수까지 쳤습니다. 재미있네, 재미있어. 이제 좀 정신 차리겠지? 얼음물 맛이 어때?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수연은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연의 거친 숨소리가 세면장 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연은 벽을 더듬어 수건을 찾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타일을 만지며 수건의 위치를 기억해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쯤은 이겨낼 수 있다는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그 강인함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생방 훈련 날이 왔습니다. 모든 후보생들이 방독면을 착용해야 하는 날이었죠. 화학가스가 뿌려진 밀폐된 공간에서 견뎌내는 훈련이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생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더욱 꼼꼼히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방독면에 고무 밴드가 얼굴에 밀착되는지, 필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렌즈에 흠집은 없는지까지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모두 방독면 착용 준비. 교관의 호령이 떨어지자 후보생들이 일제히 방독면을 착용했습니다. 고무 냄새와 함께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평소보다 숨쉬기가 답답했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스실 입장. 교관의 지시에 따라 후보생들이 한 줄로 가스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연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자마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체류가스였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방독면을 통해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방독면을 쓰자마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했지만 마치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방독면을 다시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스실 안에서는 함부로 방독면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방독면을 벗으면 체류가스에 직접 노출되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멀쩡히 서 있는데 혼자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티려 했지만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방독면을 벗으려는 순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수연 쓰러졌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교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수연을 가스실 밖으로 옮긴 후에야 방독면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누군가 고의로 수연의 방독면 필터를 빼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에 손을 댄 것이죠. 필터가 없으면 공기가 정화되지 않아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의식을 되찾은 수연 앞에 교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를 허술하게 해서 그렇다. 변명하지 마라. 그 말은 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말한다 해도 누가 믿어줄까요?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조차 혼자만의 몫이라는 것을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 수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후배 후보생 윤다연이었습니다. 22살의 그녀는 키가 160cm 정도로 작은 편이었지만 또렷한 눈매와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연은 다른 선배들과 달리 수연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실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다연이 건넨 물통을 받아들며 수연은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물통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다연이 자신의 것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배님, 전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나처럼? 수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정말 멋져 보여요. 다연의 눈은 진실했습니다. 그 안에는 존경과 동경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다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아파서 대신 군에 왔어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셔서요. 이제 일을 못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연의 목소리에는 애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도 수연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기다려주자 다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요. 이 순수하고 착한 후배만은 자신처럼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수연의 말에 다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수연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야간 낙하산 훈련 날이었습니다. 캄캄한 하늘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었죠. 더구나 밤에 하는 훈련은 위험도가 몇 배로 높아집니다. 착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낙하산 끈이 몸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보조낙하산이 정상 작동하는지, 헬멧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래로는 까만 대지가 펼쳐져 있었고 간간히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높이는 3000m. 공포와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수연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1분 전 준비. 교관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후보생들이 일제히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수연도 낙하산 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점프. 교관의 신호와 함께 수연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땅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고도계를 확인하며 낙하산을 펼칠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적정 고도에 도달했을 때 수연은 낙하산 끈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낙하산 끈이 느슨해져서 몸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낙하산이 바람에 휘둘리며 수연의 몸을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며 어지럽게 돌았습니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보조 낙하산 끈을 찾았습니다. 몸이 회전하는 가운데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위기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처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려줘. 간신히 보조 낙하산 끈을 잡은 수연이 힘껏 당겼습니다. 보조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추락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정된 착지점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울창한 숲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나무 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들이 얼굴과 팔다리를 핥히며 지나갔습니다. 결국 수연은 큰 나무의 가지 사이에 걸려 멈췄습니다. 온몸이 나무 가지에 긁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해서 수연을 나무에서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후보생들은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그냥 실수였겠지 뭐. 운이 없었네. 낙하산도 기계인데 가끔 말썽 부리는 거지. 하지만 다연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상해요. 이런 실수가 이렇게 자주 있을 리가 없어요.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것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연만큼은 이런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후보생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10km 행군을 해야 하는 날이었죠. 기온은 35도를 넘나들었고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후보생들은 각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출발했습니다. 배낭 무게만 20kg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물통, 방독면, 총기까지 거의 30kg 가까운 무게를 져야 했습니다. 물통 준비 확인. 각자 준비해온 물통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수연도 어제 저녁에 가득 채워놓은 물통을 메고 걸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과 마찬가지로 2리터들이 물이 들어있는 물통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웠고 몸도 아직 지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은 더욱 뜨거워졌고 배낭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옷을 푹 젖게 만들었고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수연은 물통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으악, 태태. 입안에 들어온 것은 물이 아니라 짠물이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소금물을 넣어 놓았던 것이죠. 바닷물처럼 짠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수연은 뱉어내려 했지만 이미 많은 양을 삼킨 후였습니다. 갈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탓에 목이 더욱 말랐습니다. 소금기가 수분을 빼앗아가면서 갈증이 배가 되었습니다. 수연의 몸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탈수 증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선배님. 다연이 달려와서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것을 본 다연은 즉시 자신의 물통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제 물이라도 드세요. 전 괜찮아요. 아니야, 너도 필요할 텐데. 수연이 거절하려 했지만 다연은 고집스럽게 물통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님이 쓰러지면 안 돼요. 다연의 눈에는 진실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훈련을 견딜 수 없어요. 선배님이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수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순수하고 착한 아이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수연은 다연의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그 물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의 시원함에 수연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확고한 결심이 섰습니다. 이 순수하고 착한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들어도 다연만큼은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연은 수연의 발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긴 행군으로 수연의 발뒤꿈치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다연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일 행군할 때 덜 아플 거예요. 다연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언니를 돌보는 동생처럼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습니다. 다연아,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선배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다연이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다연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연의 아버지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힘이 나요. 아버지가 응원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수연은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은 많지 않았지만 그 몇 장의 사진 속에서 엄마는 언제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힘내자.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수연의 말에 다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산악수색 훈련 날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가상의 적을 찾는 훈련이었죠. 가을비가 며칠 동안 내린 탓에 땅이 질퍽했고 바위들이 미끄러웠습니다. 나뭇잎들이 젖어서 발밑이 불안정했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라. 발을 헛디디면 큰일 난다. 교관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렸습니다. 후보생들은 한 줄로 줄지어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수연은 다연의 바로 앞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다연아, 내 발자국을 따라와. 안전한 곳으로만 밟아. 네, 선배님.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다른 후보생들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우르르르. 산사태였습니다. 비에 젖은 흙과 바위들이 굴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만 한 돌부터 사람 크기만 한 바위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서 굴러내렸습니다. 모든 후보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산길에서는 피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으악! 그 소리는 다연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굴러내리는 흙더미에 다리가 깔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흙과 돌들이 그녀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도와주세요. 다연의 절규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즉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수정 상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막았습니다. 누구든 움직이면 전원 태교다. 그 말은 모든 후보생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태교는 곧 꿈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최수정 상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자신의 판단 실수로 후임이 다쳤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후회와 자책감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만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아파요. 다리가. 다연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수연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규칙과 목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삽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태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다연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연아, 괜찮다. 내가 구해줄게. 수연은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으쌰, 으쌰. 한 삽, 두 삽, 세 삽. 수연은 쉬지 않고 파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멀찍이 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연은 다연의 다리를 흙더미에서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수연을 껴안았습니다. 선배님, 고마워요. 하지만 수연에게는 징계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라는 제명으로 말이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차가운 회의실에 수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여러 교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수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후보생 이수연,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굳건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전체 기강이 무너진다. 교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규율은 규율이다.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그때 최수정 상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내 애미가 누군지 내가 다 까발려 줄까?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교관들도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해봐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최수정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년 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후임이 다쳤던 그 기억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힘으로 견뎌내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부대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침투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경계선에서 다발적인 침투가 발생해 전 부대가 비상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긴급 투입되었고 기동대가 타 부대 지원으로 나간 상황에서 후보생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상, 모든 인원 집합.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후보생들은 황급히 무장을 갖추었습니다. 평소 훈련과는 다른 긴박감이 부대 전체를 감쌌습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다연과 다른 후배들을 지휘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녀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평소 훈련한 대로 해. 수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수연만은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총성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진짜 총소리였습니다. 실탄이 날아다니는 소리, 폭발음,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후보생들은 겁에 질렸지만 수연은 차분했습니다. 다연아, 내 뒤에 붙어 있어. 네, 선배님. 적의 공격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관들조차 상황 파악에 급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웅. 하늘에서 거대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헬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군복을 입은 여군 장성이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별이 달린 계급장이 조명에 번쩍였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분이 지상작전 사령관이야? 왜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장성은 곧바로 수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후보생 이수연, 보고하라.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왜 지상작전 사령관이 한 후보생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중요한 인물이 수연을 찾아온 것일까요? 교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최수정 상사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를 괴롭혀왔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똑바로 서서 경례했습니다. 후보생 이수연 보고 드립니다. 장성은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오늘 나의 딸이 아니라 진짜 군인으로 증명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이 지상작전 사령관의 딸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그들이 괴롭혔던 그 후보생이 군 최고위급 인사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다연이 눈물을 흘리며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수정 상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전에 상처가 만든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넌 나보다 강했다. 울어도 된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부대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절대 복종 원칙이 사라지고 상황에 따른 책임 원칙이 새로 생겼습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한 선택이 더 이상 징계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최수정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떠나기 전 수연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 때문에 이 부대가 달라질 수 있었다. 고맙다. 수연은 후배 교육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새로운 후보생들 앞에 섰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견뎌내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새벽 활주로 위에 수연과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수고했어, 엄마. 너야말로 수고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하늘은 기억합니다. 혼자만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아남게 한 사람을. 그리고 그 기억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설 수 있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함을 기원하겠습니다.